안녕하세요. 이선무입니다. 항상 스타레일이나 혼자 덕질하는 거 영상 올리다가 이 녀석 뭔 영상이지 하고 놀랐을라나? 뭐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다들 2025년 이제 연말인데 한 해 동안 살아가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각자가 25년의 시작점에서 내가 이번 25년에는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목표했었던 것들이 2025년 12월 30일, 31일에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거나 이루지 못했더라도 후회라는 게 안 남는 그런 25년으로 기억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죄송하게도 지금 이게 영상을 좀 베스트 컨디션으로 녹화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최근에 이러저러 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목이 좀 또 잠겨가지고 목이 컨디션이 안 돌아오네요. 근데 또 이걸 차일피일 미룰 순 없어가지고 평소에 영상이나 이런 거 녹음할 때도 발음이나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은 더 버벅대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제 스스로한테도 너한테 저한테 2025년 한 해 동안 너가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해내야 됐던 게 뭐냐 라는 그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저한테 2025년은 좀 역대급으로 살이 쪄버렸던 몸을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왔던 때라 이거를 뭐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감량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유의미하게 살을 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포함해서 제 약간 전반적인 썰이라던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후기를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근데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게 다이어트 할 때 저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본단 말이지.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썸네일이라고 이렇게 달아놓고 한 걸 보면은 앞에다가 위고비 이렇게 적어놨는데 위고비가 아닙니다. 띄어쓰기 해놨죠. 이거는 이따 얘기할 텐데. 그래서 뭔가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그런 다이어트 팁이나 후기 같은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어그로를 살짝 끈 것도 있고 해서 철저하게 이거는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혼자 해봤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을 뺐던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평가라던가 좋은 방법 나쁜 방법 평가되는 그런 거로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의 의지라던가 저의 생활 패턴이라던가 저의 그런 호불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량을 시도했고 그거에 맞춘 결과를 얻은 건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각자의 취향이 있고 살아가는 패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유하는 방법이나 제 다이어트 후기는 그냥 철저하게 나는 A, B, C 이런 식으로 살을 빼보고 이런 결과들을 얻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르게 X, Y, Z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고 1년을 계획을 해서 살을 이만큼 뺐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라던가 그냥 재미 정도로만 봐주시면은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어디서 전문적으로 다이어트 코칭 같은 걸 배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즐겨주시기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물, 운동한 사람, 식단 관리한 사람, 뭐 식단 관리는 안 하긴 했는데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안 나오면 또 그게 또 참고가 많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름 또 신경 쓴다고 사진들을 몇 장 골라서 PPT에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비포 애프터 그런 느낌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제 그런 체형 관리 쪽, 다이어트 쪽 관련해서 참고하기? 보기에 딱 좋을 정도의 사진들만 갖고 왔는데, 막 남들한테 보여줄 정도의 그런 이미지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 눈 버릴 각오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을 것 같고, 제 나름으로는 25년의 끝에서 26년을 또 살아갈 때 어떻게 또 살아갈까, 어떤 식으로 자극점을 찾아야 될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자기 다짐 느낌으로 만든 영상이기도 해가지고 제 사진을 좀 썼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신경 써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제 사진이 바로 나왔는데, 이게 아마 2023년 연말 아니겠구나. 반바친 거 보니까. 아닌데? 아무튼 2023년에 어느 때에 그 친구들 만났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때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전체적으로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말랐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아무튼 2024년이 되기 전까지 저는 그래도 나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사회 활동을 했다 이거죠. 알바도 좀 하고 운동도 다니고 해서 키가 175, 6, 7? 그 어딘가. 제일 높게 나왔던 게 이제 7점 몇 나와가지고 어디서 가가지고는 178입니다 하는데, 177 정도 나가는데 80kg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평범했죠.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알바하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24년으로 들어와가지고 언젠가 갑자기 사람이, 몰라, 어디 가가지고 진단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좀 뭔가 사람이 번아웃 같은 거가 왔다고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우울증 비슷하게 좀 사람이 의욕 안 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제가 또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씹덕 느낌으로 말하면 귀가부 느낌의 집이랑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긴 한데, 이게 좀 극대화되더라고. 2024년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냥 오늘만 이러고 내일은 다르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사람이 계속 그렇게 음해 감정 쪽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이 가운데 짤처럼 그 원룸 자취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에 그냥 박혀가지고 안 나가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좀 식욕이 좀 많아요. 먹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좀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사람들 안 만나고 운동 안 나가게 되고, 먹는 거는 평소처럼 먹거나 그 이상으로 먹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확 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아까 앞에 적어놨던 위고비 파트에 대한 건데요. 위 띄고 고비였죠. 근데 2019년부터 했던 코로나19, 이 독감 유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년, 20년도에는 그렇게 안 셌었었고, 그 이후에 21, 22, 23년도 때 갑자기 확확 늘어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그래가지고 코로나 초에는 당연히 그때는 일 안 하려고 해서 그냥 집에만 있었고, 1, 2년 정도? 사람들도 평소에 그냥 친구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걸릴 일이 없었거든. 근데 22년인가 23년에 알바 그 돈 좀 잠깐 필요해가지고 일하다가 바로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감기 걸려보니까 와, 좀 독하더라고. 제가 살면서 독감 같은 거는 걸려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전에 사람들 후기를 들어보면은 좀 많이 아픈 사람들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아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좀 가볍게 지나간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있다가 끝났다 이런 얘기도 하길래, 19년, 20년, 21년, 22년 초중반까지도 코로나라는 걸 걸린 적이 없으니까 나도 무증상으로 넘어간 거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냥 한 번 정도씩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코로나 증상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걸리니까 확 느낌이 오더라고. 와, 이거는
저는 목감기 느낌으로 엄청 세게 왔는데 말을 아예 못하겠더라고. 목이 그냥 퉁퉁 붓고 목이 붓고 열이 나니까 그냥 한 이틀 정도 집에서 기절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그 증상이랑 비슷하게 2024년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 안 만나고 일 안 하고 운동 안 하는데 집에 박혀가지고 맨날 라면 먹고 막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러면서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4년 한 6월 7월쯤 될 때부터 막 목이 칼칼하더라고. 막 가래 같은 게 많이 끼기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막 쿰쿰 하면서 좀 그 목 불편할 때 목 긁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길래 이거 내가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걸렸을 때랑 증상이 비슷한 것 같다 해가지고 병원에 갈 때마다 그냥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가지고 목감기 증상 코로나 증상 옛날에 느꼈던 거랑 비슷하게 있는데 이거 감기약 먹어야 될까 하니까 의사쌤도 봤을 때 그런 느낌이래. 그냥 목이 좀 부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한 달 정도 그렇게 약도 먹고 막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친구 중에 좀 친한 친구가 목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유자차 청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챙겨 먹고 안 먹는 사람인데 근데 계속 차도가 안 보이길래 이러저러 생각을 해봤는데 의사쌤이 그러더라고. 이거는 그러면은 목감기 증상이 아니고 뭐 그때 이미 사람이 체형이 많이 불어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뭐 운동 많이 안 하시고 많이 먹으시고 막 금방 누우시고 이런 걸 보면은 목감기 증상이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쯤이 의심이 된다 이러더라고. 근데 또 살펴보니까 목에 막 계속 뭐 걸려 있는 것 같이 막 크킁거리고 속도 쓰리긴 했어. 막 기침 계속 헛기침하고 목소리가 그때 완전히 나갔거든. 제가 근데 또 취미가 그 코인 노래방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창 그 6월 2024년 6월 7월 8월 이 여름 더울 때 맨날 주에 한 번은 코인 노래방을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잘. 그래가지고 목감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즉 앞에 제가 말했던 위고비가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이렇게 빨간 줄로 쳐놨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 다 왔어요. 막 이 명치 쪽이 막 아프고 막 그 목구멍이라 해야 되죠. 식도 쪽이 막 타들어가는 느낌도 나고 해가지고 좀 많이 심했지. 아무튼 이런 거를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남들 아프고 이런 거는 신경 많이 쓰고 병원 가봐라 약 먹으라 하는데 막상 또 저는 제가 아프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많이 참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024년에 제가 아파가지고 만약 이때 좀 빨리 위내시경 받고 약 먹고 했으면 습관 같은 거 좀 빨리 고치고 했으면은 금방 나았을 텐데 태도가 안 좋았어. 계속 그냥 대충 살다 보면 낫겠지 이러고 있다 보니까 더 악화됐던 느낌이야. 그래서 가을 겨울 넘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병원 다니면서도 막 전전긍긍했죠. 제발 낫게 해달라고. 거의 그 막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디 아프고 가면 막 그 영험한 곳 가가지고 막 기도드리고 이럴 정도로 저는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 와 사람이 아프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 넘어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 와 이렇게 아픈 거 보면은 그냥 안 아프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아무튼 2024년 중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위고비가 왔었는데 어찌저찌 계속 케어하고 하다 보니까 2025년 넘어가기 딱 전쯤에 갑자기 증상이 거의 다 사라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 위고비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사실 2024년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심적으로 부담이라던가 압박감을 느꼈던 거를 넘어가지고 일정 수준이 넘어가니까 그냥 막 살아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던 것 같아. 막 물론 이게 방향이 긍정적인 곳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사람들하고 연락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나 이런 걸로 먹고 싶은 거 막 특히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유행된 게 막 먹방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몸을 막 굴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프기 전에
매일매일 그랬던 그런 식습관이라던가 생활 습관 같은 게 너무 후회가 되죠. 특히 이런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는 한번 이렇게 이겨냈다고 해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계속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질병이니까. 실제로 지금 목이 살짝 막 불편하다고 말했던 이유도 제가 올 한 해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막 좀 작정하고 고삐 풀고 막 벨트 풀고 먹을 때는 있었긴 했는데 폭식에 가까운 정도까지 먹은 적이 없었거든. 근데 연말 가까이 와가지고 뭐 먹을 게 생겨가지고 많이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작년 여름 가을에 느꼈던 그 증상이 온 거야. 그 많이 먹으면 사람이 토할 것 같거든. 근데 그 정도까지 먹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말겠지 했는데 제 생각으로 이것도 의학적인 그런 건 없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지난 주말에 그렇게 먹고 막 욱욱 하면서도 그냥 대충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 자는 과정에서도 속이 좀 아프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막 그 위산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목 쪽을 좀 타격을 했나 봐. 그것 때문에 지금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진짜 평생 안고 가야 될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024년 한 해를 진짜 날렸거든? 날린 수준도 아니야. 거의 그냥 그래도 나름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또 24년, 25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만 체형 관리로 고민한 게 아니고 살아오면서 계속 그 다이어트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까지 몸을 망치면서 아프면서까지 살쪘던 적은 없었어가지고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가면서 나는 그래도 25년에는 이것만큼 꼭 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가 식단 관리. 좀 막 먹는 양을 줄이자 이런 걸 넘어가지고 24년에 혼자 있을 때는 약간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냥 눈 떠가지고 좀 있다가 밥 먹어야 되네 하면은 그냥 라면 한 4개 끓여가지고 한 번에 먹고 그대로 자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크리티컬 했을 것 같아가지고 먹는 거를 무조건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그 일반적인 개념에 맞춰가지고 먹는 버릇을 다시 잡아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운동을 역시 해야 되겠다. 24년 전에는 그래도 나름 막 자취할 때 학교 대운동장 가가지고 일주일에 네다섯 번 뛰고 걷고 헬스장 다니고 했었는데 사람이 의욕을 한번 확 잃어버리니까 운동을 아예 놓게 되더라고. 그래서 운동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두 개랑 연관되면서 이제 다른 얘기가 막 자는 시간 새벽에 아침에 해 뜰 때 자고 막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막 낮잠 자고 이런 거를 넘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 세 개를 크게 잡고 다이어트 25년 계획을 잡고 들어갑니다. 근데 썸네일이 사실 어그로를 많이 끌었죠. 이게 30kg를 뺀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운동 다이어트니까 다시 이제 운동을 다시 제대로 시작하면서 한 거는 까지 생각하면 20kg거든. 근데 제가 알기로 2024년에 확 살찌고 했을 때 제 체형이라던가 몸무게가 한 130 몇 가지 갔었을 거야. 근데 위 그 뭐냐 역류성 식도염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거 좀 케어하고 걷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 이렇게 세 자리 넘겼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이 그래프처럼도 보이겠지만 몸무게가 일정 수준 넘어가가지고 엄청 거대한 사람은 남들이 활동하는 것만큼 활동을 하면 살이 진짜 엄청 쭉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에 그거거든요. 그 나름 그래도 참고하라고 인바디 기능 있는 그 체중계 어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기록을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건데 아마 썸네일이 어그로를 끌기 위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100% 어그로는 아닌 게 자, 그래도 2025년 넘어왔을 때에는 분명히 130kg 보다 더 위였을 거예요. 그때 입었던 옷들이 지금 엄청 널널한 거 보고 하면은. 근데 그때 130kg였을 때부터 1월부터 2, 3, 4월까지는 별도로 막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그런 거창한 계획 같은 거 없이 그냥
먹는 거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 평소 먹는 양으로 먹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집안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걸로 120kg. 여거 어플 기준으로 이건 달마다 한 거라서 평균치고 이게 시작점이 118kg였을 거야. 4월 14일부터인가 헬스장 갔었으니까.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그 아까 투두 리스트처럼 살긴 했지만 운동이라던가 그런 건 안 신경 쓰고 있는 상태에서 4개월 정도는 그래도 순수하게 그냥 숨 쉬면서 빠진 게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번 12월까지 해가지고 목표가 사실은 저는 진짜 욕심을 내가지고 앞자리가 8이 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졌는데 아무래도 이 7, 8, 9월에 정체기가 왔던 것도 그렇고 연말 이쯤에도 갑자기 이렇게 꺾이는 폼이 줄었던 거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는 것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맨 최고점에서 살 뺄 때는 탄력 받기가 쉬워가지고 빼기가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는 게 맞긴 한데 그걸 생각해도 이런 구간이 나온다던가 이번 12월 달 다이어트 이런 게 나오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 포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2024년, 2025년이라는 이 단기간의 다이어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사실 한 평생을 살 빼고 살찌고 살 빼고 살찌고 하는 그게 반복이었거든. 이게 어릴 때입니다. 이게 그나마 아기 때는 좀 동글동글하다 정도의 애기였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보면은 애가 갑자기 그 튼실해져. 이때 막 동네에 돌아다니면은 막 어른들이나 가족들이 뭐 운동선수 할 거냐? 씨름 같은 거 할 생각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등치가 좀 많이 컸습니다. 듬직하네. 어떻게 애기가 이런 포즈를 짓냐고. 근데 좀 어릴 때를 포함해가지고 제가 먹는 걸 진짜 되게 좋아해요. 특히 빵 같은 거 좋아하고 간식거리 달달한 거 좋아하고 이런 닭볶음탕을 포함해서 국물 있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좀 비벼 먹고 밥이랑. 어릴 때 어떤 기억들이 나냐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 저희 어머니가 손이 크시기도 해요. 옛날에 어릴 때 요식업 일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이렇게 메인 반찬 크게 하고 반찬들 좀 해놓고 밥을 주셔. 그러면은 한 공기는 그냥 먹어. 그리고 밥 한 공기를 더 퍼와가지고 여기 막 닭볶음탕을 예를 들면은 고기랑 감자랑 당근이랑 양파랑 좀 올려가지고 막 비벼 먹으면서 먹어. 어릴 때부터 좀 막 밥을 먹으면 두 그릇 세 그릇 먹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또 이 아까 그 어릴 때 모습들 보면은 운동이나 이런 거를 또 하진 않았어요. 이것도 웃긴 썰이 있는데 제가 한창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와가지고 이게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사진일 거예요. 등치가 계속 불고 하니까 부모님이 제 밑에 동생이 2살 차이 동생이 있어가지고 너희 태권도나 이런 거 다니면서 운동 같이 하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태권도를 갔는데 나는 운동을 안 좋아하니까 태권도가 또 그런 쪽으로 교육하는 분들 그런 태권도장도 많거든. 제가 다녔던 태권도장처럼 명심보감이나 좀 어머니 아버지 효도 이런 거 관련으로 교육 방침이 있는 데가 있어. 근데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사람이 타고났는지 그런 거 관련으로 상 많이 받아오고 반면에 제 밑에 동생은 좀 얍삽하고 애기가 운동 잘하거든. 그래서 걔는 막 겨루기 상 같은 거 받고 그 품새 이런 거 상 받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나온 것처럼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이때 약간 사람이 마음을 놓은 거야. 어린 마음에 막 남들이 뚱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랬던 이유가 가족들이나 좀 주변에 말 좀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하시는 어른들이 어차피 어린 때 살찌고 이런 거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다 키로 가고 빠진다 이런 얘기를 가볍게 듣고 나도 넘겨야 됐는데 너무 진지하게 믿은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살쪘던 거를 넘어가지고 중학교 가서도 진짜 사람이 동글동글했거든요. 사진 찾아보니까 중학교 교복 입고도 막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진짜 동글동글 하더라고. 근데
그치. 부끄러운 걸 몰랐던 거야. 항상 놀던 친구들하고 놀 때도 친구들이 딱히 막 외모나 체형 같은 걸로 놀리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확실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놀리는 애들이 있었어. 막. 근데 또 그것도 다행이긴 해.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에 꽂히면은 어디까지 사람이 지독하게 놀릴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진짜 더 많이 놀림을 당하고 괴롭혀질 수도 있었는데 참 친구들도 좋았고 학교도 좋았던 곳이었는지 그런 건 많이 없었거든? 근데 자극을 받았던 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기 딱 전에 3학년, 2학년에서 3학년 겨울방학 그때 진짜 맨날 놀러 가던 친구 집에 갔다가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 집 베란다를 잠깐 나가게 됐어요. 근데 베란다에 그게 신기해. 보통 체중계는 방에 있거나 거실에 있거나 해야 되는데 베란다를 나가니까 체중계가 있는 거야. 체중계 올라갔는데 그 옛날식 그 아날로그 저울 같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뭐냐 건전지 놓고 하는 그 다이얼 그 숫자가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물건 올리는 저울처럼 사람이 올라가면은 바늘이 차르륵 하고 돌다가 일정 지점에 딱 멈추는 그거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올라갔는데 바늘이 한 바퀴 반을 도는 거야. 0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올라가니까 110 몇 가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충격을 받고 베란다니까 체중계를 본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베란다 창문을 봤는데 내가 진짜 너무 사람이 동글동글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아니 중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갈 때였으니까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경각심이 없었구나.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데뷔 전까지 어떻게든 살을 빼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했던 게 아파트 살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줄넘기를 좀 많이 뛰었었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거 스태퍼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것저것 사시면서 집에 사은품으로 딸려왔던 게 집에 있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엄청 많이 탔어. 하루에 1시간씩. 근데 얘가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특히 상품으로 사도 2만 원, 3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사은품으로 온 거라서 이것보다 더 부실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맨날 힘 팔팔한 중학생 남자애기 100kg 왔다 갔다 한 애가 맨날 타버리니까 어느 날 이게 부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두 달 정도 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실내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를 탔는데 이게 저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탔냐면은 이 자전거를 타고 제 방에서 컴퓨터에다가 막 재밌는 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1시간을 타면 자 살이 빠져도 체질적으로 타고난 게 땀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 부분이 가죽으로 돼 있잖아. 그리고 여기 밑에 바닥이고 사람이 타면 그러면 1시간 타고 나면 요거를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막 물이 칙 하고 나와. 땀이 여기 다 푹 절어가지고. 근데 요런 데 다 이런 몸체에도 다 땀으로 젖어 있고 여기 바닥에 물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바가지 걸러 있어. 아주 이거를 진짜 많이 탔어요. 가지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살을 엄청 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뺐냐면은 뭐 중학교 안에서는 사실 제가 또 막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냥 살 빠지면 친구들이 야 열심히 한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언제 살 내가 확실히 남들이 봤을 때 많이 빠졌다고 말 들을 정도로 빠졌다라고 빠졌나?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어느 정도까지 빠졌냐라고 체감이 왔던 게 동네에 돌아다니면은 저희 동네가 저희 중학교 다니는 애들 아니면 많이 안 돌아다니는 동네였어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나는 모르는데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넌지 몰라봤다 이러면서 살 빠졌다 얘기해주고 했던 거.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고등학교도 저희 학교에서 제가 간 고등학교로 간 애들이 몇 명 없었거든요. 아주 다른 그 고등학교에서 친해진 애들은 제 과거를 모르지만
나름 또 근데 중학교 같이 다녔던 애들이 많더라고. 걔네들이 고등학교에서 제 이름 보고 너 중학교 때 걔 아니냐 하고 많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사람이 그래도 나름 살을 뺐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수치로 따지면 110kg 쪘던 중학교 2학년 때에 몸무게에서 60kg, 70kg까지 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런 느낌? 물론 동글동글했습니다. 좀 아까 사진하고 비교를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야 진짜 사람이 애기였다. 이거 사진 이렇게 PPT에 넣을 때도 좀 놀랐는데 멀쩡하게 찍은 사진이 없어. 고등학교 때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얌전하게 이쁘게 한 사진들이 없더라고. 막 기숙사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찍은 거 있고. 그래가지고 이때 좀 그래도 사람이 얄쌍해지고 있나 했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은 이야기일 텐데 제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또 갑자기 인생에 고비가 찾아왔는지 다시 살이 쪄요 이게 사람이.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에 친구들하고 어디 숙소 잡아가지고 놀 때 찍은 사진인데 이때 한 90kg 후반? 100kg 가까이 됐을 때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군 입대하기 전인데 이때는 100kg 확실하게 넘었었어. 쌀발했죠? 아무튼 이때 이제 느꼈어. 사람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 푸는 방식이 다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몰리거나 불안할 때가 되면은 먹는 버릇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확 또 불어나니까 여러 가지로 제 개인적으로도 놀라고 제 친구들도 많이 놀랐어요. 이게 2학년 때였나? 그 추석 명절 때 한 4일 정도 쉬었었는데 그때 한 6kg 쪄가지고 갑자기 오니까 애들이 막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확 살이 찔 수 있구나라고 놀랄 정도로 자 좀 고무줄 느낌의 체중 변화가 한 번씩 살면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대학교 가기 전에 몸매였는데 이때도 100kg까지 갔다가 대학교 가서 1년 동안 사니까 또 한 80kg까지 빠졌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생활을 하고 그럼 이제 12월 달쯤에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12월부터 12월, 1월, 2월 해가지고 제가 2월 군번이었나 했을 거예요. 군대 갔을 때가. 그 또 몇 개월 동안 또 사람이 이렇게 맨날 술 먹고 놀고 하니까 또 쌀벌해진 거지 사람이. 근데 군대 가가지고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이 상태로 있을 것 같냐라는 그런 다짐. 이고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한창 재밌게 놀 때는 나름 그래도 사람이 얄쌍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퉁퉁퉁 해가지고 돌아다닐 순 없지라는 느낌으로 또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좀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 때도 참 재밌었지. 해군 입대했었는데 해군이 그 안에 가면 그 체중 관리를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그런 소대가 있어요. 훈련병 소대 중에. 그래가지고 원래는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진짜 애매하게 커트가 된 거예요. 보면은 나는 이런 몸, 이런 얼굴로 가면 물론 해군 안에 그런 소대가 있는지 몰랐지만 그 다이어트 소대라는 데를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 그 커트라인으로 60명 정도씩 들어갔었나? 했는데 또 그 애매하게 멀쩡한 호호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있고 살을 빼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애들이 있으면 전 딱 그 커트라인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반 소대에서 애들하고 같이 훈련받고 하는데 이때 진짜 재밌었지. 군대 딱 들어가가지고 이때 진짜 사람이 뽕이 엄청 차요. 육군이나 공군이나 다른 군인 그 의무하러 가신 친구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그 가족들 막 잘 가 이런 식으로 막 엉엉 우는 소리도 나고 하는데 나랑 똑같이 머리 빡빡 밀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100단위 1000단위로 들어가고 있으면은 막 아 군대 진짜 잘하고 나와야지라는 그 뽕이 차 사람이 어깨에 막 뭐가 올라와. 근데 이제 첫 주차는 피복 같은 거 받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막 아침부부 뛰고 훈련 받고 하는데 막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무릎이나 이런 데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보 뛰고 하는데 무릎이 안 돌아가는 거야. 가지고 막 저 열애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그때 소대장님이 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러저러 해서 해군 그 기초 교육 과정 딱 끝내니까는 한 20 몇 킬로 빠졌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딱 그 수료하고 가족들 와가지고 같이 외출 느낌으로, 왜냐면은 해군은 딱 그 기초훈련 끝나고 다음 그 직별 교육 받기 전에 진해 그 기초교육 군사단 이렇게 불렀었나? 기군단 기군단에서 바로 놀아야 되거든. 가족들하고 잠깐 놀 때 사진 찍었던 걸 보고, 그리고 이거는 전역할 때 보면은 이때 사실 살이 빠지긴 했는데 이때도 사실 그냥 90kg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부대 전입 가서 신병 때는 아무래도 운동 못하고 어느 정도 짬 차고 하니까 제 선임 중에 진짜 운동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자극을 좀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훈련소 안에 체단실 맨날 가가지고 운동할 정도로 해가지고 다시 살이 많이 빠져요. 참 여기까지만 해도 참 행복한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전역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놀고 할 때 보면 사람이 그냥 평범해.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20대 청년이군, 그 정도의 느낌으로, 완전 마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동글동글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까지의 썰이나 2024년 이야기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이 다이어트라는 게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만요. 어? 이렇게 잘 빼놓으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유지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앞에 사진처럼 이 상태로 학교도 다니고 뭐 일도 하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던 놈이 이런 사진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 구도로 찍은 게 많이 없더라고. 맨날 친구들하고 어? 이따구로 찍고 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70kg, 60kg 왔다 갔다 하던 애가 2024년 갑자기 엄청 뿌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근데 심지어 빠진 거야. 왜냐면 사진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2025년 4월 14일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찍은 거거든. 친구들한테 운동 갔다고 하고. 참. 그래서 평생 달고 가야 되는 운동 다이어트인 것 같아가지고 위고비도 겪었고 또 한 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회가 또 찾아온 거니까 2025년에는 살 진짜 엄청 열심히 빼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다고 25년 되자마자 새해 다짐 느낌으로 1월 1일부터 빡세게 해보자 라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또 앞에서 보셨던 분들은 제 인생적인 그런 다이어트 경험들을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100kg 넘어가가지고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운동이라는 거 없이 그냥 평소에 먹던 것보다 조금만 더 줄이고 조금만 더 신경 써도 살은 확실히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긴 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한 해 동안 운동하고 생활 패턴 돌리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먹는 거는 한 번씩 계속 그냥 프리하게 먹었던 거 생각해 보면은 다른 거 때문에 살이 찌신 분들은 극복이 좀 편하다 생각하거든. 뭐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건 있을 수 있거든. 살이 남들보다 더 빨리 찌게 된다거나 아니면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이 많이 들거나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감량을 할 때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먹는 양이 많이 있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다이어트가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항상 빼놓고 다시 찌는 것도 있고 빼는 과정에서도 힘들 때가 많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실 운동할 짬이 안 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한번 아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못 먹거나 잘 안 먹어야 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걸 최대한 피하면서 먹어보자라는 것도 계획이 들어가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에다가는 빡세게 잡았다고 하는데 빡센 것도 아니야. 그냥 하루에 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간식 과자나 뭐 빵이나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것들 최대한 안 먹는 식으로만 하자라는 느낌으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그 준비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달리기 전에 몸 푸는 기간? 그때는 먹는 것만 좀 신경을 썼는데, 그랬더니 130kg 위쯤에 있었을 것 같았던 몸무게가 운동 딱 시작했던 2025년 4월 14일, 18일 이때 재보니까 118kg까지 내려갔더라고. 그리고 저 12일 118kg, 이때가 헬스장 딱 등록했던, 이것도 저는 그냥 헬스장 알아봐야겠다고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 이러고 있다 차일피일 미룰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그냥 집 앞에 있는데 1년 끊어주셔가지고, 해서 2025년 4월 12일 이때부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 걷는 거. 근데 이것도 저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고 알바 같은 거 하고 어떻게 이제 취직 같은 거 준비하면서 이러저러 하다가 24년을 한번 그냥 혼자 타지에서 자취를 하다가 망쳐버린 기억이랑 상처가 있다 보니까 25년에 들어오면서는 그냥 가족들한테 제가 이러저러한 계획들이 있긴 하지만 몸이 120kg, 30kg 쪄버렸고 아팠던 그 병력도 있고 하니까 25년 한 해는 쉬는 기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면서 운동에만 전념하고 살 빼는데 전념하고 좀 케어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 일반적으로 뭔가 24년에 24년 23년에 저처럼 뭔가 내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시험 준비하거나 학원 학교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25년에 저는 그런 스탠스였기 때문에 4월부터 해가지고는 최대한 일단 많이 걷는 걸 목표로 운동 그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선크림 같은 거 대충 바르고 물 1리터짜리 그 페트병 하나 챙겨가지고 최대한 그냥 동네 걷는 거. 그래가지고 많이 걸었을 때 보면은 보통 제 걸음 속도나 보폭으로 보면은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1시간에 한 6,000보 걸었나?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딱 10,000보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1시간 반 정도 걷는 거를 최소치로 잡고 걸었는데, 보통 제가 걸으면 삘 받으면은 12시에 나가가지고 막 5시까지 걷고 했었어가지고 그 기록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튈 때가 있었어.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2만 보, 3만 보 걸을 때가 있었는데, 최대한 많이 걷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걸어 다니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 아까 그 체중 감량 그래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4월, 5월, 6월 그 한창 그 더워지기 전에 엄청 많이 빠졌던 이유가 사실은 걸으면서 먹는 것도 그때는 좀 많이 신경 쓰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살을 되게 많이 빼서 탄력을 받고 있었는데, 문제가 6월까지도 괜찮았는데 7월, 8월쯤 넘어가니까 확실히 더운 것도 더운 건데 해가 너무 세가지고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땀 많이 나고 덥고 뜨겁고 하니까 의욕도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하니까 그 전에 하는 방식대로 막 15,000보, 2만 보 걸을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7, 8월부터는 밖에서 걷다가 헬스장에 가고 그런 식으로 루틴을 짰는데, 그냥 시원한 헬스장에 가가지고 런닝머신 걸어야겠다 라는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좀 영향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긴 해요. 이게 제가 말한 대로 1년을 그냥 운동에 쓰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람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걷는다는 게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선 좋을 수 있어도 결국엔 그 시간만큼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된다는 거기도 하고, 이때 걷고 다니면은 그 상황에랑 헬스장까지 갔다 와서 씻고 했을 때 만족감은 있거든? 근데 그러고 가족들이랑 저녁 먹으면 그냥 바로 기절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확실히 런닝머신 걷고 다를 때 걷는 식으로 바꾸는 게 맞았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아무튼 유산소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게 그 다이어트 할 때 그 첫 번째 원칙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근력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사실 제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이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군대 있을 때라던가 혼자서 1, 2년 정도 헬스장에서 기구 쓰고 하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눈동량으로라도 배워나가지고 하는 거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잘 알아보시고 PT쌤한테 배우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운동을 4월 12일, 14일, 18일 그렇게 헬스를 시작하면서 운동을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있으면 첫째 날에 등 운동이죠. 랩풀다운율을 해가지고 등 쪽을 챙기면서 덤벨 숄더 프레스 이런 걸로 어깨까지 하는 걸로 한 묶음, 등이랑 어깨 운동을 하루로 묶고 뭐 푸시업이라던가 벤치 프레스 같은 거 하루 하면서 이렇게 덤벨 컬, 뭐 해머 컬 이런 식으로 가슴이랑 팔 쪽 운동하는 걸 한 묶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레그 프레스 머신 이용해가지고 다리 운동이랑 카프레이즈 같은 거 다리 쪽 관련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렇게 운동으로 3분할로 운동을 꾸준하게 했어요. 저는 이게 근력 운동하는 게 사람들의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시간이라던가 그 본인들이 찾는 그 자극점이라던가 운동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처음 그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에 재미 붙을 때부터 했던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운동이 제일 재밌고 좀 몸에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분할을 주에 두 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 묶음 하고 목금, 토도 또 한 묶음 하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일요일에는 하루를 무조건 그냥 집에서 쉬는 날로 잡아가지고 근력 운동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 근력 운동만 얘기해도 진짜 풀 얘기 많은데. 근데 오늘은 또 근력 운동하는 그 겉설 푸는 날은 아니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좀 있긴 해요. 이게 그 프리웨이트 느낌으로 아예 그냥 덤벨이랑 바벨 쓰는 운동을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진짜 동네 막 30년, 20년 된 그런 동네 헬스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체 쪽도 그렇고 지금 이제 랩풀다운 하는 거나 가슴 운동을 그 원래 그 플랫벤치 덤벨 프레스로 했는데 이번에 헬스장에 한번 공사 들어가면서 플랫벤치를 둘 공간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냥 아쉬운 느낌으로 그 푸시업 5세트 하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머신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5세트 또 채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히나 막 그 보디빌딩을 전문으로 하시거나 운동 구력이 높으신 분들이면 프리웨이트 하시고 파워렉에서 하고 할 텐데 저같이 잠부상 많이 달고 다니고 그 근육 키우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자극 져가지고 그 지방 태우는 쪽에 목표가 있는 사람이면 딱히 막 그 몸 전체적으로 밸런스 잡으면서 하는 그런 프리웨이트까지는 안 해도 되거든. 그냥 머신 이용하는 식으로만 해도 되는데 20년, 30년 된 동네 헬스장이다 보니까 머신들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래플다운 머신이랑 레그 프레스 머신 이런 거는 괜찮게 갖춰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아쉬워. 그래가지고 이런 등 운동이나 어깨 운동 쪽은 특히 가슴도 그렇고 요즘에는 머신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초심자, 중급자들도 자극점 찾기 쉽고 편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지금 다니는 데가 그렇다고 만족스럽지 않은 곳은 아니긴 한데 좀 특히 하체 운동할 때 레그 프레스 머신이 좀 아쉽다 느낌이 있어가지고 내년 운동을 들어가게 되면은
몇 군데 좀 돌면서 가격이 좀 더 비싸시더라도 지금 다니는 데는 그래도 확실히 가격이 싸긴 하거든. 그래서 머신들 더 좋고 좀 다양하게 운동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 2회 3분할 2번 돌리는 루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걷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근력 운동 헬스장 가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올해를 완전히 운동에 몰빵하는 해로 잡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그런 애가 아니었어도 아마 이렇게 3분할 하고 했을 텐데 운동의 정답이었거든? 물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제가 제 몸으로 했을 때 되게 잘 봤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지. 저랑 비슷하게 다이어트 고민하시거나 건강하게 근력 운동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의 그런 체형이라던가 컨디션이라던가 시간, 일정 같은 거 잘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운동만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 헬스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미 반은 성공한 거라고. 어떤 식으로 하든 헬스장에 가기만 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운동을 안 하고 오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걷는 거 중요하고 운동하는 거 중요하긴 한데 2025년을 포함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막 엄격하게 막 간식 안 먹고 먹을 거 안 먹고 이래야 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이전에 뺐다가 다시 쪘던 것처럼 반복하면 안 되는 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한번 체형 관리 다이어트 들어간 다음에 그대로 쭉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다. 왜냐면 이제 뭐 전업으로 운동을 할 사람이 아니면 계속 운동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거거든. 그러면은 먹어야 될 때는 먹고 놀아야 될 때는 놀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막 고등학교 가기 전에 운동했을 때도 그렇고 군대라던가 대학교 다니면서 살 한창 빠졌을 때도 그렇고 막 술자리 잘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운동법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계속 저처럼 저를 막 참고한다던가 이게 존내 만에 올대 그르네라는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다른 분들도 마음 편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물론 좋지 그 내가 어제 오늘 극단적으로 막 굶고 운동 빡세게 해가지고 1kg가 확 빠지고 그래가지고 막 인스타라던가 유튜브 막 커뮤니티 이런 데서 광고하는 것처럼 막 3주 만에 5kg 2달 만에 10kg 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지. 근데 보통 그런 거는 이미 몸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량이라던가 식단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된 분들이라던가 진짜 그냥 홍보용으로 극단적인 사례를 갖고 와서 그런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달 건강하게 밥 먹고 운동해가지고 그냥 소수점 자리만 바뀌면서 살이 빠져도 저는 되게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빠졌다라는 거, 운동하고 뭐 식단도 나름 신경 쓰고 이랬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먹는 거라던가 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가지고 막 계속 엑셀만 밟으면서 앞만 보고 감량하고 다이어트 하는 게 요요 현상이라 하잖아요. 급하게 뺀 만큼 급하게 다시 찔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 3번으로 넣어놓은 잘 먹고 잘 쉬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근데 이거는 중요하긴 해요. 먹고 쉬고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 살이 붙고 하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되긴 해. 그러면서도 나는 언제든 다시 운동해가지고 이전에 감량했던 페이스대로 다시 또 운동하고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어울리는 타이밍에 먹긴 했지만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먹는 거 어느 정도 내가 자제할 줄 알게 되어야 되고 운동도 내가 챙길 만큼 챙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돌려놓는 마음 상태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세 개를 하면서
올해 한 해에는 이렇게 감량을 해가지고 130 언저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12월 오늘 날짜가 30일인가? 30일이구나. 30일 기준으로는 사실 이제 98점 면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kg 감량을 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사실 한창 운동 열심히 재밌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오른쪽 어깨를 다친 적이 있어요. 헬스장 진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운동 원래 보통 메인 종목으로 가져가면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부분 타격하는 운동을 한 5에서 10세트 정도만 해도 되는데 뭔가 그날에는 젊은 날에 치기였을까? 나 뭔가 더 할 수... 얘 유튜브가 문제야.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막 좋은 거 잘 먹고 케어할 거 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야. 사실 그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너 이대로 포기할 거야? 한 세트 더 해.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운동을 하러 가서 그런가 그날 숄더 프레스를 5번 하고 그냥 끝마쳐도 됐는데 아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5세트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어깨에 힘줄이라 했었나? 끊어졌어 가지고 끊어지진 않았고 많이 다쳤다 했었던 것 같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전치 전치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정형외과 가가지고 사진 찍고 했는데 의사쌤이 이때 오른쪽 팔이 안 올라왔거든. 이쪽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운동 쉬셔야 된다고. 근데 확실히 사람이 몸이 한번 그렇게 다쳐버리니까 그것도 막 어릴 때부터 운동했던 사람이 아니고 어릴 때 다친 게 아니니까 이게 무리가 확실히 확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이쪽 어깨에 살짝살짝 아플 때가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팔꿈치 쪽도 한 번씩 저릿저릿할 때가 있고 왼쪽 손은 이게 사실 운동할 때 제가 이렇게 손목부호대 같은 거 안 차고 운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운동 좀 하다 보니까 이 왼쪽 손목도 살짝살짝 무리가 갈 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손목부호대 착용하고 무릎도 한 번씩 찌릿찌릿한 거 보면은 확실히 운동 쪽으로 제가 막 몸을 키우거나 그럴 생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루틴 같은 것도 좀 건강하게 짜면서 강도도 최대한 안 무리 가는 선에서 그냥 자극점 찾는 느낌으로 꾸준하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좀 운동 그러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야 될라나? 라는 느낌으로 고민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동시에 이제 이게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 구간이 7, 8, 9월이야. 이때가 여름이고 이때가 제가 행사들이 좀 많았어요. 친구들 결혼식 있어가지고 8월, 9월이었나? 한 번씩 있고 하니까 애들 만나가지고 막 맛있게 막 놀기도 하고 이때가. 그러면서 운동도 좀 쉰 타이밍이 있고 하니까 정체기가 좀 생기. 이때 약간 아까 말한 대로 먹을 땐 먹고 할 땐 해야지 해놓고 막상 그렇게 한번 입을 트니까 주 단위로 먹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이 구간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 구간 때는 하루에 막 2만 보 걷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때는 날이 더우니까 유산소를 그만큼 많이 안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면서 헬스장 가는 거라던가 런닝머신 타는 거는 안 하진 않았으니까 그나마 유지가 됐던 거지. 만약에 이때 먹는 거에 눈이 팔리고 운동에 또 질려가지고 안 해버렸으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으로 다시 돌아간 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2월에도 사실은 저는 요만큼은 빼고 싶었거든. 95까지는. 근데 이번에 98까지밖에 못 뺀 것도 그렇고 뭔가 술 마시고 먹는 거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풀리면은 이걸 다잡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2026년 1월로 넘어갈 텐데 1월에는 진짜 좀 빡세게 마음 잡고 운동이라던가 다이어트 이런 거에 식단 같은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동시에 이제
올 한 해는 사실 그 다이어트 방패를 썼어. 그래가지고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좀 프리하게 살았지. 근데 26년에는 물론 다이어트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현생 살 준비도 슬슬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고민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목표로 하는 70kg대로 들어갈 건가? 이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나는 앞으로 뭐 해 먹고 살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이제는 진지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했거든. 이게 다이어트 약간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1년 단위로 한다 해놓고 막상 결과물이 다이어트가 제대로 안 되거나 목표했던 체중까지 안 가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다행히 좀 욕심을 많이 냈던 목표인 앞자리 8로 바꾸는 거는 실패했지만 무조건 올해 130 언저리에서 시작했던 이 체중을 두 자리로 바꾸고 싶다라는 이 목표 자체는 달성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게 어디 안 다치고 꾸준하게 운동이나 식단 같은 거 잘 생각하면서 계속 빠지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는 되게 제 스스로도 만족이 되고 내년에도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내년 여름쯤에는 그래도 80kg 중반까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는 결국에 막 누구한테 자극을 받는다. 누구 영상대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 식단 막 따라하고 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괴롭히는 운동이나 식단이라는 그런 그 일종의 그거죠. 코르셋이라 해야 되지. 나를 어떻게든 더 가꾸는 방향에 압박을 주되 그러면서 동시에 나한테 적절한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그 섀도복식의 연속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사실 살아오면서 꾸준하게 잘 하다가도 한 번씩 넘어져가지고 다시 살이 쪄서 다시 또 섀도우 복싱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가지고 사실 운동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각자의 나름의 속도랑 방법이 있고 건강해지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건강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느낌으로 앞을 보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자극적인 광고 같은 거라 해야 될까요? 막 빠르게 살 빼고 그래서 이쁜 옷 입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긴 하지만 결국 제일 빠르면서 좋은 방법은 운동 꾸준하게 다니면서 먹는 거 나름 컨트롤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좀 자극도 받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애매하게 영상이 됐네요. 뭔가 다른 분들은 다이어트 후기 이런 거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025년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고요. 2026년에도 제 영상 채널에 막 다른 것들 올리고 있긴 한데 한 번씩 이렇게 운동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면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서 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자극도 받으면서 동시에 저도 저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다시 쌓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영상으로 항상 한 번씩 찾아뵙는 2026년이 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이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처럼 다이어트 신경 쓰고 있거나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몸 어디에 안 다치고 마음 어디에 안 다치고 건강하게 목표하신 몸무게까지 감량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